자, 데꾸라 시작하시죠. 데꾸라. 아이고, 데꾸라 사냥은 잠깐 지난주랑 비슷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데꾸라입니다. MLB 파크에 들어가서 많이 올라온 댓글들을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그 와중에 사이다를 까서 드시는 장순아. 수어가네. 점심 먹고 수어가네.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데꾸라 우리 야구라 안에 있는 댓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야구라 채널의 댓글이 167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왔는데 저거요. 제가 최소 300개는 돼야 돼. 여기서 사실 내가 남긴 댓글이 한 10개 돼요. 10개 빼야 돼. 그럼 117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네.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소중하게 네. 일일이 소중하게 읽어볼 텐데 오케이. 데꾸라 신청 이분은 진짜 노골적으로 신청하셨어요. 네. 미리 보는 FA 현황입니다. 일단 내년에 FA에 대한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서건창 선수도 있고 네, 한현희 선수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징계가 있기 때문에. 뭐 김재환도 있고, 김재환, 뭐 나성범, 네, 그다음 장성우, 뭐 황재균 자격, 그다음에 네. 손아섭. 손아섭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거든요. 지금 언급한 선수 가운데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중에 원래대로라면 이제 박민호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돼가지고 갔었으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제 FA였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어는 나성범 선수가 FA 최대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성범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을 하겠습니까? 거의 NC에 잔류하겠죠. 왜냐면 거의 모르죠. 그건 모릅니까? 그거 FA 시장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성범 선수가 사실 NC 다이노스 창단부터 해서 NC가 놓치지 않겠죠. 네, 그런데 FA 시장은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배팅을 다른 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사실 뭐 금액 차이가 뭐 이렇게 크게 나지 않으면 뭐 옵션으로 원소속 구단이 이제 그걸 메워주는 경우도 있으면서 이제 FA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팀을 옮길 수밖에 없거든. 특히 나성범 선수가 89년생일 거예요. 제가 77년생,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예. 그러면 33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때 사실 팀을 못 옮기잖아요. 그럼 옮길 수 있는 계획은 딱 지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옮길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택진이 형이 배팅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아무래도 나성범은 스타, 네, 그렇죠. 라스타. 에스타이머스 또 한화 외야수랑 롯데 포수 궁금하네요라고 덧붙이셨거든요. 이분 얘기는 한화 쪽에 혹시 데려올 수 있는 외야가 있나? 뭐 박건우 선수라든가 외야수들은 몇 명 박건우나 있죠. 나성범.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리빌딩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도 저는 리빌딩 모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시즌 만에 리빌딩을 완성하는 팀은 돈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수베로 감독의 기조를 봤을 때는 왜 데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롯데는 지금 포수. 김준태 선수를 트레이드 시켰잖아요. KT로. 안중열 선수가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네. 안 데리고 올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아. 안중열 선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안중열, 지성준 체제로 지시원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한화 롯데가 FA로 데려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닥터 마빈? 이거 닥터 마빈. 네. 스나 형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리그 수준이 낮아진 것을 외국인 선수 제도 개편으로 올리는 건 어떤가요? 네, 맞아요. 이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가 7년인가 8년을 뛰게 되면 그 외국인 제도에서 벗어나서 일본 선수로 쳐주거든요. 네네. 이 제도가 있어요, 일본에는. 어. 네. 근데 저는 이 제도는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니퍼틀은 지금 8년 동안 한국에서 활약을 하면서 니퍼틀만에 또 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외국인 쿼터 때문에 실력이 뛰어. 좀 떨어지고 분명히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야구를 그만두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네. 만약 이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리포트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뛰고 있지. 뛰고 있을 가능성이 이거 높아요. 지금 이거 좋은 제도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맥 선수가 좀 이제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맞죠. 오. 지금 5년째인가 6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하면 그냥 국내 선수처럼 맞아요. 딱 그냥 이 제도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좀 KBO 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렇죠. 제도가 아닌가. 야, 요거 이게 뭐야? 릴릴릴리. 요거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뭐야? 죄송 나이가 맞나 모르겠는데 께서 국제용 국내용 진짜로 있다고 믿나요? 오지환 양의지 보면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제 대회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고 국내에서 특별히 잘하는 선수 이렇게 좀 있나 뭐 이렇게 질문인데 이거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 대회는. 양의지 선수가 지금 국제 대회 나갈 때마다 부진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양의지 선수도 계속 국제 대회가 부담이 되는 거죠. 약간 징크스 같이 오는 그렇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트라우마처럼 오는 거죠. 국제 대회 나고 잘하는 선수 있어요, 유독.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지환이라든가 네. 박혜민, 박혜민. 김현수는 뭐 꾸준하게 잘했고 네. 이정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제 대회 경험 처음 나갔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을 안고 그 다음
국제대회 나갔을 때 나는 뭐 다 국제대회 경험 많고 난 잘 쳤어 이런 자신감을 딱 갖고 나가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없어요. 그 첫 발을 어떻게 내드느냐. 그렇죠. 그때 아니, 좋은 기업. 양의지가 기술적으로 이 친구가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전 아니라고 그치. 없다고 보거든. 결국 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 아, 그첫 발을 어떻게 네. 내드느냐. 네. 그때 좋았던 기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김JK님, 장성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시즌 중 수비 포지션 변경 시 선수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왜냐면 본인이 많이 본 포지션이 당연히 편하죠. 심적으로도 편하고 저는 또 외야도 받고 1루를 받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루가 편해요. 1루 오래 봤기 때문에. 근데 외야 나가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왜냐 오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격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경기 전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오늘 어떻게 치지? 저 투수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비치가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한테 공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바뀌면서 내가 본능적으로 하던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비 이제 바뀌니까. 네. 근데 이 한국 미국 경기에서 김현수가 1루수 출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네. 김현수 선수는 1루도 되고 좌익수루가 되고.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를 내보내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오재일 선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재일 선수를 빼고 김현수 선수를 넣은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외야를 한 명 더 이제 쓰기 위해서 박건우 선수를 쓰기 위해서 낸 건데 단기전에서는 저는 이런 플레이들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규리님, 황재균 2루 황재균 2루 이거 지금 올림픽에서 황재균 2루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상상 어떻게 보였죠? 이게 그러니까 좌투수가 올라왔을 때 네. 허경민, 황재균, 우타자를 같이 쓰려고 이게 내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주환 선수가 사실 보면 되는데 최주환 선수가 가기 전부터 햄스트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김혜성 선수가 올림픽 초반에 또 성적이 안 좋았어.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좋아졌잖아요. 네. 김혜성은 또 경험도 없었고 또 최주환은 약간 허벅지 부상도 있었고 혜성이가 경험 때문에 못 나간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좌투수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를 쓰고 싶은 거지 우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김혜성보다는 경험이 조금 그래도 많은 있고, 우타자고 네. 황재균 선수를 쓰고 싶었는데 경험도 많고 마땅히 내보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루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유에서 황재균을 2루로 기용을 한 거군요. 네. 그런 이거는 이유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기전의 특성상 무조건 멀티 포지션이 돼야 돼요, 야수들은. 이 2루를 기용하는 건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아, 네. MG김님. 다음 MG는 뭐야? 김새마을 군 뭐야? 찐찐찐찐찐이야 MG 진짜 이러잖아. MG는 든든 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거 김새마을 군 뭐야? 그렇죠. 김새마을 군부님. MG 김새마을 군부님이 네,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MJ 김님께서 새마을 군고 김씨라고 하세요. 아, 네. 새마을 군고 김씨. 다음 올림픽에서는 야구 종목이 빠지는데 왜 국대 감독이 필요하냐? 이게 다음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프리미어 시비도 또 있고 이게 연차마다 매년 국제대회가 하나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임 감독은 무조건 필요해요. 전 그리고 필요하다고 봐요. 전임 감독이 맡음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최정은 요코하마 구장 특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성적을 무조건 뽑았어야 하는 선수가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원래 뽑혀야 되죠. 홈런 1위가 안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기술위원회 그리고 또 이제 김경무 감독이 최정 선수보다는 이제 황재균 선수를 더 높게 평가를 한 거죠. 단기전에서는. 네. 네. 뭐 이제 수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타 다른 쪽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건 어쨌든 감독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대표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성적 안에서 뽑을 수 있게 좀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네네. 지금은 좀 자제해 주세요 하는 장소 상황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가족 간의 외식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팬의 입장에서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거기 다 적어주셨는데? 이런 거만 피하시면 돼요. 다 적어주셨어? 네, 이거 적어주셨잖아요. 아 장승나 입장에서 네.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 목욕탕에서 다 벗고 있는데 알아보면 좀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 형 자신 있나 보네. 오히려 야 그게 자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댓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야구라에 댓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개 돼야 된다니까. 댓글만 300개? 댓글만 300개. 그럼 내가 한 100개 써야 되겠네. 너 아이디 100개야? 야구로 그러니까 댓글아. 이제
MLB 파크 네, 우리 야구 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MLB 파크에 들어가서 어떤 댓글들이 한 주간 동안 많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 여기 내 이름 있어. 나 진짜. 어디야? 장성호 해설은 달리 봤네요. 이거 있습니다. 8월 8일 06시 06분에 쓰셨네요. 예, 제가 어제 사실 1부하고 일본 결승전을 중계를 했거든요. 이곳에. 네. 이제 그거 중계하고 나서 뭐 제 얘기가 좀 약간 이슈됐죠.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슈가 된 이유가 그러니까 왜 이슈가 되는지 뭐 몰라요. 소신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저는 그냥 얘기한 거 자꾸 하여튼. 아니 근데 본인이 그럼 대신입니까 소신입니까? 전 대두죠. 네. 전 대두예요. 대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게 올라온 걸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거는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했다. 네. 그리고 선수 선발도 사실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제가 뽑힐 때는 왜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못 드리냐면 일단 뽑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로 결국 좋은 성적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뽑혔을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결국 뭐 패했잖아요 지금. 네. 메달을 따지 못했으니까 뭔가 그냥 문제점을 찾아야지 그걸 고쳐 나가면서 다음 대회 또 데뷔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운드 운영은 당연히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많이 얘기했던 게 국내 투수하고 이제 일본 투수 이제 구속 차이거든. 그 이유 왜냐면 신체 조건이 우리랑 비슷해요. 다르지 않거든. 더 좋다니까요. 우리가 더 좋죠. 근데 얘네들이 160 정도 가까이 던지잖아요. 150은 기본으로 거의 넘기고. 찍고. 네.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체격이 작은 선수인데 야 이게 참 예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였는데 요즘 들어서 요즘이 아니죠. 확실히 우리나라가 빨랐지. 뭐 트래킹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투수가 어떻게 하면 작은 체구에도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지 회전력이라든가 뭐 릴리스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거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실전하고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우리나라도 일본이 어떻게 체구가 작은 선수들이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이거는 제가 그 주간 야구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잘못했죠. 잘못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강백호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게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건 진짜 저는 만한 전향이라고 네. 봐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단체가 실패를 하면 전 단체가 욕을 먹어야 된다고 맞다고 보고 단체가 메달을 따면 단체가 다 모두 칭송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단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거든요. 예. 숙명이고. 근데 강백호 선수 하나만 너무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경기가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사들이 진짜 강백호가 진짜 엄청나게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오승환 선수 그 홈런 맞고 그 모자 벗으면서 그 보셨죠? 와, 난 개인적으로 진짜 안쓰럽더라. 진짜 좀 난 짠했지. 승환이 좀 맞아. 그리고 이정호 선수 그 펜스 붙게 해가지고 그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 그 현수 모자 벗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난 진짜 보는데 나 이제 가슴 아프더라고. 진짜. 선배로서 좀 가슴 가슴- 아프더라고. 네.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수들이 그 경기 중요성을 알잖아요. 우리보다 100배도 잘 알지 그 선수. 더 이기고 싶었겠지. 그럼요. 우리보다 정말 네. 몇 배 더 이기고 싶었겠지. 근데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집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일단은 끝났잖아요 올림픽이. 네네네.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이제 졌기 때문에 올림픽 실패를 좀 거울 삼아서 거울 삼아서 앞으로 준비 잘해가지고 국제 대회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대표팀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제 좀 제발 장순아의 눈에서 눈물 나오지 않게 눈물. 아니 근데 눈물이 진짜 너무 많았어. 진짜 큰일이야. 나 진짜 갱년기인가 봐. 내 얘기도 아닌데 뭐 눈물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댓글아 이번 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는 또 올림픽 얘기하시고 감동받았다고 하니까 좋아요 구독 지난주 양궁에 이어서 배구로 김연경 버전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 좋아요. 제가 토스를 하면은 딱 김연경은 스파이크로. 자 구독 좋아요. 야구로 얼마 된다 댓글로. 야.